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역시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카메라 로봇 메이킹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예정이 없었던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처 담지 못했던 장비에 대한 리뷰와 제작 후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작기간 3개월, 재료와 부품값만 1000만원. 네, 제가 지금껏 만들어봤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스케일의 물건이네요. 거의 모든 파츠가 알루미늄을 CNC 밀링, 선반 작업 등을 통해 제작이 되었고요. 풀리와 같은 일부 파츠는 3D 프린터로 출력하였습니다. FDM 방식으로 출력했던 파츠는 매우 과학적인 자체 테스트 결과 내구성과 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전부 알루미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본 뼈대가 되는 X축, Y축은 L자 형태의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레일로 사용하였는데요. 프로파일을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제작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기획할 때 작동에 필요한 부품을 모두 기성품으로 사용했을 경우 가공 소재와 부품값만 4천만원에 육박하는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제작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제작비를 줄이는 문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XY축을 설계하였고요. 무빙 파츠에는 다양한 호차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프로파일의 경우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웠고요. 에렌가이드 같은 기성품 레일은 주문 제작을 하지 않는 이상 3m 정도가 최대거든요. 반면 프로파일은 6m가 넘는 길이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호차 같은 부품은 말할 것도 없이 저렴한 부품이고요. 커다란 공작문부터 가구의 미닫이문까지 여러 환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호차가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호차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두신다면 가끔 여기저기 요긴하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기성 부품을 대체해서 가장 효과를 보았던 부품은 펜축에 사용된 베어링이었는데요. 베어링의 경우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Z축 전체를 안정적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지름 350mm 가량의 구동 부품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대체품을 찾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중국집 같은 데 가시게 되면 볼 수 있는 그 회전 테이블 있죠. 그런 회전 테이블 제작에 사용되는 몇 달러짜리 가구용 테이블 베어링이 있는데 펜축에 그 테이블 베어링을 적용해서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렴한 만큼 정교하게 가공된 부품이 아니고 간단히 주물로 제작된 부품이다 보니까 제품별 편차도 심했고요. 작동도 생각만큼 그리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구입한 다음에 뼈와 살을 분해를 하고 상태가 좋은 부품끼리 재조립을 하였습니다. 내부의 이물질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재연마까지 해주었고요. 회전시킬 Z축의 무게가 대략 80kg 정도였고요. 테이블 베어링의 기대하중 스펙이 개당 100kg. 역시나 아주 과학적인 자체 테스트 결과 원하는 스펙을 충족하였지만 스펙은 널널한 게 좋으니 묻고 더블로 갑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제일 상단에 위치한 Y축은 천장에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제 작업실 천장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데요. 관통한 구멍을 통해 볼트와 너트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7.5m 사다리 형태로 총 4개의 트랙을 가지고 있고요. 5.5m 길이의 X축 레일이 그 4개의 트랙에 매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X축과 Y축은 각각 2개씩 86각 모터와 체인벨트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펜축은 앞서 말씀드린 테이블 베어링과 직접 가공한 풀리, 그리고 타이밍 벨트와 감속기를 적용한 56각 스텝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Z축인데 참고할 자료와 예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애먹었던 부분이에요. 제 욕심이 많아서 Z축 행정거리를 최대한으로 뽑고 싶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이 정도 높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기왕 만드는 거 버드 아이뷰도 쓰고 싶고 바닥에 누워서도 촬영을 하고 싶었죠. 필요한 작동거리는 대략 2.2m 정도가 되었고요. 작업실 천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레일을 이용한 일반적인 겐트리 구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랍처럼 늘어나는 3단 텔레스코픽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텔레스코픽 또한 다양한 설계 방법이 있더라고요. 상단에 링크된 동영상에 있는 방법을 조금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링크에 소개된 채널은 다양한 작동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채널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아래 구동을 위해서 TM 스크류를 사용하였고요. 볼 스크류 대비 저렴하면서 어느 정도 마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입의 스텝 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원이 꺼졌을 때 흘러내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부하는 좀 걸리는 편이고요. 틸트와 롤, 줌 포커스 축은 평범하게 디자인되었고 적당한 기성품 풀리와 기어가 없어서 3D 프린터로 출력한 파츠를 이용하였습니다. 크게 힘을 받는 부분도 아니고 타이밍 벨트 특성상 접촉 면적이 넓어서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3D 프린터 출력물도 사용하기에 충분한 내구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와 드라이버, PC, 전원부와 모터 등
구동과 관련된 부품들은 전부 X축에 내장되었고요. 외부에 설치하는 것보다 각종 배선의 길이를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선의 길이는 길어지는 만큼 노이즈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처리할수록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역시나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카메라 모니터링과 본체 제어는 이동 가능한 테이블에서 할 수 있도록 세팅하였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서 편하게 제어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 건 HDMI 무선 송수신기를 썼기 때문인데요. 영상 신호를 무선으로 최대 100m 거리에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 영상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영상 송수신기의 경우는 매우 비싸지만 이렇게 가정용으로 나온 제품도 실내 환경에서는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딜레이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이 무선 송수신기 세트를 2세트를 사용하였고요. 한 세트는 PC 화면을, 다른 하나는 카메라 모니터링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젠 전장 쪽을 한번 보실게요. 각각의 모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는 드래곤 프레임 전용 컨트롤러인 DMX16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부품 가격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비싼 컨트롤러인 만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줍니다. 16채널, 즉 16개의 구동축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요. 이것은 다양한 촬영 환경 제어에 필요한 액세서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간단하게 턴테이블을 추가하여 이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사용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인 만큼 강력한 스탑모션 제작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이 스탑모션 제작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른 영상 컨텐츠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모션과 함께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라이브 모션 레코딩으로 이런 모션이 들어간 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아직 제대로 세팅을 하지 못했지만 DMX 조명 연결이 가능해서 사전에 프로그래밍 해놓은 다양한 조명 연출 또한 가능합니다. DMX16 옆에는 컨트롤러가 보내주는 신호로 모터를 동작시켜주는 드라이버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PC, 그리고 각각의 부품마다 전원을 공급해주는 5V, 12V, 24V SMP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지금까지 촬영했던 영상들 중에서 제일 많이 떠들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카메라랑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발음도 꼬이고요. 지난 영상 보시면은 후다닥 만든 거 같이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도 후다닥 만든 게 맞고요. 짬짬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미처 예상치 못했던 미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수정 보완하는데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총 3달 시간 동안 한 달 정도는 이제 설계를 하는 데 썼고요. 2달째는 이제 부품 가공이랑 조립을 하는 데 썼는데 딱 이 장면까지가 2달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완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발견되더라고요.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진동 관련 문제였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전선 정리. 생각보다 이 배선 정리가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충 그냥 늘려들어 놓으면은 큰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하면서 있었던 트러블 과정과 그걸 이제 수정했던 과정들 내용을 보러 가실게요. 지겹지만 원래 이런 영상이 재미가 제가 못 만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재미가 있게 만들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피하고 싶은 영상인데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좀 재미가 없더라도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후반 영상 계속 보러 가시죠. 정말 너무 어려웠던 문제가 배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하게 케이블 베어만 잘 쓰면 되겠거니 했어요. 당연히 케이블 베어는 경험상 그리고 스펙상 한쪽 방향으로만 접혀야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길이가 길어지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게 때문에 처지는 케이블 베어를 잡아줄 가이드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그럴싸하게 케이블 베어를 체인처럼 써서 어찌저찌 하면 따라다니겠다, 그래서 처지는 걸 받쳐주겠다 싶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실패했고요. 빠르게 포기하고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본체가 움직이는 거리의 절반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와이어와 도르래를 요래요래 뭔가 그럴싸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zero.
역시 인생은 만만치 않죠? 길이가 길어서 가운데도 뭔가를 받쳐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받쳐줄 추가 파츠도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드는 김에 디자인도 조금 더 개선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끝났으면 고생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꽤나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운데를 한 번 더 받쳐주면서 끝날 줄 알았던 케이블 베어와의 사투는 실제 배선을 정리하면서 3차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계속된 실패에 멘탈도 나가고요. 오랜 작업 끝에 체력도 떨어져서 영상을 촬영할 여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 영상이 없네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형태로 완성이 되었고요. 케이블 베어의 위쪽과 아래쪽 전체를 받쳐주는 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동 문제입니다. 진동 발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X축, Y축에 사용한 체인벨트가 원인이었습니다. 타이밍 벨트에 비해서 저렴하면서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XY축 구동에 사용을 했는데요. 워낙에 긴 길이로 사용을 하니까 자체 무게와 모터의 진동이 더해져서 텐셔너로 장력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랑거리면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체인 가이드와 별도의 텐셔너를 추가하면서 진동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 걱정과는 달리 XY축은 그 하중에 비해서 움직이는데 큰 힘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호차와 프로파일을 적용한 레일이 생각보다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타이밍 벨트를 사용하고 X축을 모터 하나만 사용했어도 됐을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진동 발생의 원인은 바로 설치 환경과 설계 실수였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설치 환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진 천장인데요. 견고한 구조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발생하면 출렁출렁거리게 되더라고요. 프로파일로 제작된 레일도 장치가 움직이면서 하중이 이동하면 하중이 걸리는 곳으로 처짐이 발생했습니다. 트러스 구조같이 튼튼한 구조를 채택했으면 좋았겠지만 프로파일 자체 강성에만 의지한 것이 설계 실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작은 장비를 제작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큰 장비를 제작할 때는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는 XY축의 진동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더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만 동작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XY축을 제외한 다른 축들은 움직임이 매우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작업실을 이전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마크2 버전에 좀 더 빠르고 쾌적한 새로운 설계의 장비도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건이 된다면요.